당신이 알고 있는 삶이 단지 하나의 현실일 뿐이라면 어떨까요? 전 세계 곳곳에는 논리를 거스르는 규칙으로 살아가는 숨겨진 부족들이 있습니다. 남성이 추방되고 여성이 60세에 출산하며 전사들이 오직 용기로 사자와 맞서는 곳입니다. 저와 탐험과 함께하는 이 여정에서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외딴 곳에서 살아가는 두려움을 모르는 문화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남자가 없는 신비한 아마존 부족. 하지만 왜일까요? 무성한 안개에 뒤덮인 아마존 우림의 심장부에는 현대 문명과 단절된 채 존재해온 신비한 부족이 있습니다. 약 700명의 여성들이 거주하는 이 고립된 사회는 남성의 영구적인 존재 없이 수세기 동안 번성해 왔습니다. 이곳에서는 소녀들이 강하고 자립적이며 사냥과 건축, 생존을 혼자서 해낼 수 있도록 길러집니다. 아이를 가질 때가 되면 이들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웃 부족에서 건강한 남성을 선택하는데 이는 동반자 관계가 아닌 오직 번식을 위한 목적일 뿐입니다. 역할이 끝나면 그는 떠나며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는 공동체에서 양육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도구나 음식, 의복 등과 교환하기 위해 다른 부족에 보내집니다.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이 고대 전통은 대부분의 알려진 사회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기대를 거스르며 독립성과 적응력이 중심이 되는 아마존 속 생존 모델을 놀랍도록 보여줍니다. 후자 계곡, 나이와 시간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사는 곳. 파키스탄 북부, 신장 접경에 우뚝 솟은 산맥 속에 숨겨진 후자 계곡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세상처럼 느껴집니다. 이 평화로운 지역은 수십 년간 외부인들을 놀라게 한 후자족의 터전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120세를 훌쩍 넘겨 살아간다고 전해지며 심지어는 150세까지 건강한 몸과 또렷한 정신을 유지한다고도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후자의 여성들이 60대에 출산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큰 문제 없이 말이죠. 이들의 비결은 산업화의 손길이 닿지 않은 삶의 방식에 있는 듯합니다. 말린 살구, 신선한 채소, 통곡물, 빙하 샘물로 구성된 거의 채식 위주의 식단과 가파르고 거친 지형을 매일 오르내리는 긴 산책이 그 핵심입니다. 이런 삶의 방식은 다른 곳에서는 보기 드문 생명력을 이끌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학자와 여행자들 모두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단순하고 조화로운 삶이 진정한 젊음의 셈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숨겨진 계곡이 전 세계에 전해줄 수 있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코로와이, 나무 위에 사는 파푸아 부족. 햇빛조차 가려지는 파푸아의 야생 정글 속 믿기 힘든 공동체가 실제로 지상 높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와이 부족은 집을 나무 위에 짓습니다. 지상 35m, 100피트가 넘는 높이에 위치한 이 집들은 단지 상상이 아닌 삶의 방식입니다. 이 높이솟은 집들은 덩굴, 대나무, 숲의 나무로 지어져 있으며 홍수나 야생동물, 적대적인 부족들로부터 안전한 피난처 역할을 합니다. 전체 가족이 이 공중 주거지에서 살며 좁은 사다리를 오르거나 흔들리는 다리를 건너는 일이 일상입니다. 외부인에게는 극단적으로 보이지만 코로와이에게는 그저 생존의 일상입니다. 이들의 식단에는 구워먹는 사고 유충이 포함되어 있으며 영양은 풍부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생소합니다. 전자기기 대신 영이 신호와 숲의 자연 표시로 소통하는 이들의 삶은 원시적이라는 꼬리표를 받지만 자연과의 깊은 조화와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기술 중심의 세상에서 코로와이는 고대의 높이 솟은 삶을 엿볼 수 있는 창을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시간과 기대를 초월한 삶 말입니다. 하드자베, 고대 인간처럼 살아가는 마지막 부족. 아카시아 나무, 사이로 바람이 속삭이고 지평선이 끝없이 펼쳐지는 에이야시 호수 근처의 메마른 계곡에는
수천 년 전 인류가 그랬던 방식으로 지금도 살아가는 작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탄자니아의 하드자베는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진정한 수렵 채집 부족 중 하나로 선사시대 삶에 살아있는 타임캡슐이라 불립니다. 그들은 땅을 소유하지 않으며 농작물을 재배하지도 영구적인 집을 짓지도 않습니다. 대신 자유롭게 이동하며 나뭇가지와 동물 힘줄로 만든 수제 활로 동물을 추적합니다. 식사는 야생에서 구한 열매, 뿌리, 꿀, 그리고 사냥한 고기로 이루어집니다. 장보기 목록은 없고 오직 본능과 생존만이 존재합니다. 이들의 사회 구조 또한 유동적입니다. 관계는 갈등 없이 형성되고 해체되며 결혼은 형식적이지 않고 물질적인 소유는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시간조차도 해와 달의 움직임으로만 측정되며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드자베는 1300명도 채 되지 않으며 점차 사라져가는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발자취는 인류의 새벽 시대로 이어지는 길이며 도시도 기계도 현대의 소음도 없던 시절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세상에 상기시켜줍니다. 마사이, 피와 용기로 다져진 남성성. 케냐와 탄자니아 북부의 드넓은 초원 위 누우떼가 황금빛 사바나를 달리는 그곳에 마사이족은 우뚝 서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전사 전통으로 잘 알려진 마사이는 세대를 거쳐 강인함과 용기, 명예의 규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소년들은 공동체를 지키는 수호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습니다. 사냥, 가축 방목, 야생에서의 생존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신성한 의무입니다. 과거에는 창을 들고 사자와 맞서는 것이 진정한 용기의 시험이었으며 이는 소년에서 전사로 거듭나는 의식이었습니다. 이 관습은 변형되었지만 그 정신은 지금도 깊이 존중받고 있습니다. 남성들이 전사의 전통을 지켜가는 동안 마사이 여성들은 집을 짓고 가족을 돌보며 문화의식을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이 입는 선명한 붉은색 옷과 정교한 구슬 장식은 단순한 치장이 아닌 강인함과 정체성의 상징입니다. 현대의 삶과 평균 기대 수명이 45세를 넘지 않는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마사이족의 끈질긴 생명력은 단순히 살아온 해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미 있는 삶, 공동체에 대한 헌신, 그리고 흔들림 없는 자긍심에서 비롯됩니다. 야노마미, 아마존 열대우림의 수호자들. 오리노코 강 근처의 울창하고 습한 아마존 지역에서 한 독특한 문명이 정글에서 살아남는 법뿐 아니라 그것과 조화를 이루며 번성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야노마미족은 아마존에서 가장 크고 고립된 원주민 부족 중 하나로 그들의 삶은 정글의 리듬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사는 샤보노는 야자잎과 덩굴로 만든 거대한 공동주거 공간으로 여러 가정이 한 지붕 아래 함께 생활합니다. 원형이며 하늘을 향해 열린 구조인 이 거처는 본래 임시적입니다. 몇 년마다 자리를 옮기며 숲이 회복할 시간을 줍니다. 그들의 농업은 소규모이면서도 의도적입니다. 자연의 순환을 닮은 화전농법을 사용해 토양을 비옥하게 하면서도 땅을 해치지 않습니다. 쓰러진 나무 하나, 피워올린 불 하나, 심은 작물 하나까지 모두 존중과 재생의 일부로 여겨집니다. 낭비는 없습니다. 샤보노가 버려지면 자연스럽게 분해되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동물과 식물, 조상들의 영혼과 연결된 의식은 이들의 일상을 이끌며 자연을 자원으로 보지 않고 신성한 동반자로 여깁니다. 산림 파괴와 기후 붕괴가 위협으로 다가오는 이 시대에 야노마미는 단순한 과거의 단면이 아닙니다. 그들은 미래를 위한 하나의 설계도를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족, 슬픔을 신성한 의식으로 바꾸는 사람들. 현대의 도로도 전기도 닿지 않는 파푸아의 안개 낀 고산지대에서 다니족은 마치 다른 시대에서 그대로 옮겨온 듯한 전통을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 중심에는 경건하면서도 섬뜩한 의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지도자를 독특한 방식으로 훈증 미라로 보존하는 전통입니다. 연기로 검게 그을린 이 미라들은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성한 오두막에 자랑스럽게 전시되어 있으며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중심이 됩니다. 조상의 지혜와 힘은 이 보존된 육체를 통해 여전히 전달된다고 믿으며 부족을 지켜보고 다음 세대를 인도하는 존재로 여깁니다. 다니족의 삶은 상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남성들은 코테카라는 속이 빈박으로 만든 전통 복장을 착용하고 여성들은 난초 섬유로 정교한 치마를 엮습니다. 이들은 슬픔을 조용히 견디지 않습니다. 몸에 새깁니다. 과거에는 여성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손가락 마디를 잘라내며 애도를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얼굴에 재와 점토를 칠하며 슬픔을 마치 두 번째 피부처럼 입습니다. 다니족에게 삶과 죽음의 경계는 단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길어지고 항상 함께하며 일상의 일부로 살아 숨쉬는 유대입니다. 우라리나, 아마존 수관에 숨겨진 달인들. 파푸아뉴기니의 동세픽 지역 깊은 곳, 지도가 숲으로 사라지고 침묵이 기계 소리보다 크게 들리는 그곳에 야푸족은 예전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포장도로도 인터넷도 외부 세계와의 접촉도 거의 없는 이들의 삶은 현대성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으며 고대의 리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1988년에 처음 외부와 접촉한 이래 야푸족은 땅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밭을 일구고 약초를 채집하며 별빛 아래 모여 생활하는 이들의 하루는 화면이나 일정표 없이 흘러갑니다. 이들의 지식은 책이 아닌 문신으로 전해지며 각 선은 하나의 상징이고 각 자국은 피부에 새겨진 기억입니다. 그들의 몸은 이야기를 말합니다. 조상에 대한 이야기, 성장 의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대지와의 연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식사는 공동체와 함께 나누며 정체성은 온라인에서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땅과 강, 숲의 속삭임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야푸족은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기억입니다. 의미 있게 살아간다는 것, 땅을 소유하기보다 그 일부가 된다는 것, 사진이 아닌 피부에 역사를 새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줍니다. 나무 위 마을부터 고대의 정글 의식까지 이 부족들은 살아가고 사랑하며 생존하는 무수한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편리함을 좇는 세상에서 그들은 땅과 전통, 서로에 대한 연결을 선택합니다. 이 여정이 당신의 호기심을 자극했다면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누르고 더 많은 세계의 숨겨진 이야기를 위해 구독해 주세요. 세상은 아직 넓습니다. 함께 계속 탐험해요. 야푸, 현대 문명에 닿지 않은 부족. 페루와 에콰도르의 아마존 깊숙한 덤불 속 나무 위에서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살아가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라리나족은 열대우림의 상층부를 자유롭게 오가며 덩굴과 거대한 나무를 마치 다른 세계의 존재처럼 쉽게 헤쳐나갑니다. 수세대에 걸친 나무 타기로 발의 형태마저 변형된 이들은 원숭이, 새, 꿀을 찾기 위해 수제 갈고리 도구와 대대로 전해진 힘을 사용해 높은 나무를 오릅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조용하고 정밀하며 단순한 생존을 넘어 숲의 리듬과 깊이 연결된 진화의 산물입니다. 이들의 일상은 이색적이면서도 신성합니다. 사회적 의식의 중심에는 치차가 있습니다. 이는 만유혹을 씹고 뱉어 발효시키는 전통 음료로 외부인에게는 기이하게 보일 수 있지만 공동체와 영적 의미가 담긴 의식으로 어머니에서 딸로 전수되는 통과 의례입니다. 그들의 옷차림, 혹은 옷이 없는 상태조차 자연과의 조화를 반영합니다. 가볍고 수제인 옷, 혹은 옷을 아예 입지 않는 방식은 우라리나가 숲속에서 유연하게 움직이며 자연과 하나로 섞이게 해줍니다. 여기서 생존이란 단순한 버티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수관 위의 삶과 땅속 뿌리 깊은 이야기와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삶을 뜻합니다.